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일문 시리즈의 대표 저자이자 그리고 천일문 시리즈 그리고 또 여러 종의 학습서를 발행하는 세두의 대표이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를 선택을 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은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해 주는 것,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천일문 완성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부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1001개 영어 문장으로 익히는 고난도 복합 구문과 어휘, 이렇게 되어 있죠. 2018학년도에 절대평가가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육정책, 입시정책의 3년 예고제 덕분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인지, 사실 이 2018학년도 첫 절대평가를 치른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했죠. 우리가 아무래도 평가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학습의 패턴이나 또 양이나 질이 결정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우리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외고 입시가 존재를 했을 때 학생들과 외고 입시가 폐지된 이후의 학생들의 영어 학력의 저하가 1차적으로 나타났고, 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는 예고가 있고 나서 학생들의 영어 학습량이 좀 줄다 보니까 또 영어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영어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옛날에는 국영수였는데 이제는 수, 국 하고 그 다음에 탐구 뭐 하다가 이제 영어, 막 한국사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끼리 이렇게 짝짓기가 돼서 매우 영어가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졌죠. 자, 근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학년도의 첫 번째 절대평가, 사실은 절대평가에 대한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천일문 이 완성편에 대한 수요가 확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쉽기 때문에 천일문 완성편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막 그러한 이야기가 좀 널리 퍼지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웠고, 그리고 절대평가가 처음 도입될 때 이제 교육부의 기본적인 취지가 사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절대평가는 평가 방식의 전환일 뿐 뭐 쉽게 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분명히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2017학년도에 상대평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서 이제 2017년 6월, 9월, 뭐 6월은 뭐 사실 좀 쉬운 편이었지만 9월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격차를 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7학년도에 90점 이상이 이제 7.8%였고, 그리고 2017년 6월 평가 모의고사에 8.08%, 그러니까 비슷했죠, 비율이. 물론 이제 난도는 2017학년보다 6월이 아무래도 좀 쉽기는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9월로 넘어가면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5.4%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평가원의 의도를 사실 영어를 가르치는 이 입장과 상황에서라면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절대평가가 쉽지는 않구나, 애들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수능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게 됐지만, 저는 지금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난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난이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거죠. 학생들한테 반드시 좀 설득을 해주십사 하고, 이 정도를 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절대평가의 폐해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첫 번째 폐해는 어떻게 90점과 100점이 실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80점과 89점의 차이도 엄청난 거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점짜리 3개까지만 틀렸으면 91점으로 1등급 나올 수가 있는데 89점, 88점이나 애들 참 안타까운 거죠. 등급이 한 등급 차이가 나타났는데, 물론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마다 영어 절대평가에 있어서 등급 간 점수 반영 비율이 뭐 어디는 0.5고 어디는 뭐 1점이고, 또 어떤 학교는 뭐 3등급 이하로 내려갈수록 2점씩 또 차감이 되고, 이런 뭐 또 기준 없이 자기들 입맛대로 다양하게 전형 자료를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이제 평소 모의고사를 볼 때
아, 이 정도면 내가 됐다 해갖고 영어를 소홀했던 학생들이 정작으로 중요한 수능에 가서는 하나, 두 개 더 틀리는 바람에 등급이 밀려버리는. 그게 뭐 1등을 목표로 했던 학생이 2등급으로 밀리는 것만이 문제겠습니까? 2등급이 3등급으로, 3등급이 4등급으로 경우에 따라서 막 등급이 두 개나 확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걸 아마 현장에서도 목격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절대평가 시대에도 안정적인 1등을 받기 위해선 천일문 완성편이 꼭 필요한 난도다 하는 이 말씀을 책을 쓰는 입장에서 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꼭 간곡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부터 아주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취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천일문 완성편을 한 번도 다뤄보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천일문 완성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제가 아무 페이지나 딱 폈지만 이렇게 대표 예문과 또 그것을 체화시킬 수 있는 문장들이 나오는데 일단 뭐 실전 수능에서 우리가 마주 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길고 복잡한 문장들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from sentence to paragraph에서 이전에 이제 천일문 기본이나 사실 핵심에서는 그냥 문장 단위만 나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구문 독해 우리가 단락 독해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문 독해만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구문 독해에서 배운 것을 단락 독해에서 활용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구문 독해 연습을 한 것이 단락 독해에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좀 굵게 볼드체로 표시를 해줄까. 그런데 우리가 실전적 상황에서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일부러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그냥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 단락으로 아무 표시도 안 하고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의 유형은 여기는 또 펼치니까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그렇게 실전적 수능에서 수능이 존속하는 한 다뤄질 수 있는 유형들을 그 지문에 가장 적절한 문제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실전 단위죠. 제가 생각하기에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평가가 예전에 뭐 상대평가에 가장 불수능이었던 그런 난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사실 천일문 완성을 제대로, 여기서 제대로 공부했다는 얘기는 뭐 한 번 강의를 하고 또 그 강의 과정을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학습자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좀 누적된 복습을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어떤 난도가 주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정도로 난도와 구성과 체제를 그렇게 갖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천일문 기본편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를 학생들한테 통암기를 시켜볼 거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천일문 완성편까지는 좀 길기 때문에 뭐 통암기까지 권하진 않는데 한 가지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3.0 버전인데 그 천일문 2.0 버전이었을 때 지금은 이제 서울대 중문과를 졸업을 하고 뭐 국립외교원을 거쳐서 아마 외교관을 하고 있는 제자인 것 같은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천일문의 존재를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알게 되고, 그때는 핵심이 없었을 때인데 천일문 기본편과 천일문 완성편을 전부 다 통암기를 해버린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EBS에서의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물론 이제 상업적인 간접 광고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천일문이라는 그러한 제호까지 밝히진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천일문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학생이랑 나중에 또 만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그랬느냐 그랬더니 정말로 그랬다고요. 강의 딱 한 번 듣고 자기는 천일문 기본 완성까지 다 외워야 되는 줄 알았다 이거죠. 저는 강의를 하면서 천일문 완성까지는 외울 필요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정말 영어가 다 끝나버린. 그 친구가 이제 지방이었는데 또 지방에서도 아주 소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 그 영어를 가르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다른 것보다도 영어에 대한 학력차가 아무래도 이제 도서관에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사실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적도 없었고 그냥 인강 한번 딱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책을 다 암기를 했었는데, 뭐 저도 다 이 천일문 완성편은 암기를 하라고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끝냈더라고요. 당연히 당해 연도에 영어 만점 받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암기를 하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어학습 자료를 통해서 사실 해석 연습제, 또 영작 연습제, 또 일부분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어학습 자료를 또 잘 활용을 하셔서, 그리고 또 어휘의 난도도 사실은 수능 1등급을 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어휘들이 또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냥 과정으로 이렇게 이 천일문 완성편을 다뤄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줄기차게 단락 독해로 수능 유형의 그런 독해에만 집중을 해갈 수 있으면 저는 영어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학습자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등급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천일문 기본이나 완성편과는 좀 다른 강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수능이 어렵다고 하는 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지문들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한 번에 와닿지 않는, 뭐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런 지문들이 꼭 한두 개, 뭐 많게는 두세 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가 유창한 영어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읽어서 잘 오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 같은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번역과 해석의 차이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천일문 완성편에서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정말 그대로 영어를 우리말로 옮겨놓는 작업이고, 그런데 옮겨놓은 게 어렵다고 했을 때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석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해석이라는 용어를,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걸 다 그냥 해석이라고 통칭을 하지만, 전 진정한 의미의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라 하면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배경 지식과 상식과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이런 영어 지문에 있어서 글쓴이와 글을 읽는 독자 간의 대화를 하는 것. 이건 제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영어 독해 이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연구를 해보셨으면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특히 천일문 핵심, 그러니까 기본이나 핵심과는 달리 천일문 완성편에는 한 번 읽어서 번역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래서 좀 길고 복잡한 문장인데 이거를 그래서 정작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구나 해서 진짜 글 속에 숨어져 있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거를 읽어내는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때에는 저는 이걸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단락 독해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문장이 다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장, 뭐 당연히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토픽 센텐스가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수록된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학생들한테, 자, 이거는 토픽 센텐스겠니? 아니면 토픽 센텐스를 뒷받침하는 보충 설명문으로서 예시나 상술, 부연이겠니? 하는 이러한 것까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이 저는 천일문 완성편 수업을 할 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요? 그래서 단락 독해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글이든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토픽 센텐스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뒷받침하지는 보충 설명문들이 대개의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강의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냥 보충 설명문에 해당되는 문장인데 그것 가지고 씨름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근데 아무거나 갖고 이렇게 씨름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법적으로 이게 주제문, 중요한 문장인지 아니면 주제문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문장인지를 그냥 문장만 보고서도 파악을 해서 특히 이제 주제를 담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주제문일 경우 한 번 더 반복해서 읽는 이런 식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주는 게 저는 천일문 완성편 수업을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제가 뭐 따로 우리가 교사용에도 따로 뭐 지침을 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주제문이다, 이건 보충 설명이다, 이건 하지 않았지만 아마 선생님들께서 한번 쓱 읽어보시면 충분히 주제문인 것과 주제문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시킨 문장을 보는 안목을 꼭 길러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 가지 국악습 자료들, 특히 뭐 천일문 완성편도 저는
MP3 파일을 통해서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면서 복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듣는 것이 우리가 뭐 수능 듣기 공부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 학생들이 배운 문장, 그러니까 또 책을 읽을 땐 복습을 할 때에는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깨알같이 필기도 하고 뭔가 총천연색으로 뭐 색깔이 있는 펜도 이용을 하고 형광펜도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뭔가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게 만들 그런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학생들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수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거의 정상적인 발화 속도에 근접하게 녹음이 되어 있는 음성 파일이니까 학생들이 꼭 이걸 들으면서 복습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꼭 이제 학교에서 자력습을 하기 위한 책상이나 또 독서실 같이 칸막이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통학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시간 얼마든지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것도 좀 강조를 해주시면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또 별도로 애써야 되는 거 아니라 그냥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자료를 이어폰만 꽂고 듣는 거니까 그것도 꼭 해주시면 아닌 거에 비해서 정말 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교재 연구 하시는데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잘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더 필요하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부가학습 자료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는 그런 고견을 저희한테 이메일로 또 세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다음번 개정을 할 때 아니면 그 전에라도 꼭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께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시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보람이니까요. 자, 그러한 보람 얻으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천일문 완성편에 대한 제가 함께 공유하고자 했었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